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9일 밤 10시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중간선거 개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중간선거, 즉 하원 전 의석, 상원의 3분의 1을 건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의 지사를 뽑는, 주지사를 뽑는 선거, 그 다음에 또 뭐 투표할 게 많습니다. 주 검찰총장 뽑는다든지, 이 총선인데 중간선거라고 불립니다. 이 중간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라는 예측 기사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선거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다는 것은 지난 39번의 중간선거에서 36번은 야당이 이겼습니다. 야당이 그러니까 하원 상원에서 이긴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하원은 지금 민주당 차지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지금 현재로는 상원이 100석입니다. 100석. 근데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니까 부통령을 빼면 100석인데 48석 대 47. 이번 선거를 이제 감안하면은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7석으로 아직 아슬아슬합니다. 누가 다수당이 될지 지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의석수가 좁혀졌습니다. 생각보다도 의석수 자리가 그게 그렇게 크지 않는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지금 218석을 가져가야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하원에서 공화당이 현재 확보한 게 197석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172석입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상보다도.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야당이 압승하는 게 뭐 이것은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0년 오바마 정부 시절에 그때 공화당이 64석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1994년이니까 클린턴 정부 때도 그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54석을 늘렸는데 이번에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더라도 그 의석수를 늘리는 그 폭이 매우 좁아요. 오히려 비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상원은 지금 상태로 가면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빼앗아 오는데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몇 개 의석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확정되겠는데 현재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트럼프가 밀었던 후보들이 여러 군데서 떨어졌어요. 물론 당선된 사람도 많은데, 예컨대 펜실바니아 공화당 상원 후보로 밀었던 사람이, 트럼프가 밀었던 사람이 메어메드 오즈라는 사람인데, 이 정치 좀 초보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 존 페드맨이라는 사람한테 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민 사람이 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앞으로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입니다. 이분 물론 공화당이죠. 플로리다주 지사 선거에서 19%포인트 차이로 크게 이겼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라이벌이 될 경선 후보가 될 공화당 플로리다 주지사는 19%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트럼프가 밀었던 후보는 펜실바니아 상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여기 뭐 상징적인 건데, 요런 걸 몇 개 거론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패배자는 트럼프가 될 것이다 하는 예상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상당히 크게 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진 것도 아닙니다. 전 국민 표수로도 그렇고 선거인단 수로도 그렇고, 그런데도 자기가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선거 부정으로 졌다고 했습니다. 아니, 야당이 선거 부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선거 부정으로 졌다는 그 논리를 그냥 카피하듯이 가져가 가지고 뭐 전산 조작이 있었다든지 뭐 투표 용지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부하였던 법무장관이 조사를 해보고 아무런 부정 없었다고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러나고 나서도 계속 선거 부정론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이번에 공화당 경선에서 후보를 낼 때 이 트럼프의 선거 부정론,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대거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와이오밍주에서 리즈 체니, 딕 체니 딸 리즈 체니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공화당 후보 중에서 트럼프에게 충성하면서 선거 부정론을 믿는 음모론자들이 대거 후보로 지금 등장했는데, 막상 본선에서 보니까 그렇게 경쟁력이 없더라. 이렇게 이게 밝혀지면은 일단 트럼프가 2024년에 다시 출마를 할 때 이번 선거 결과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음모론이 기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다른 파급 효과를 줍니다.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여러 군데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론이 이렇게 되면은 수사하는 뭐 FBI라든지 검사들이 힘을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압승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전례도 그렇고 지금 물가가 수십 년 내로 물가가 제일 올랐습니다. 이 물가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바이든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올해 만 80 아닙니까? 말실수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아주 치욕적인 패배를 맛보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는 참 잘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역사적 공이 될 텐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 등 경제 불황을 불렀다. 요건 또 공화당의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공화당의 친한 대법관들이 많은 그 대법원이 낙태 금지 판결을 내린 게 여성들에게 꽤 자극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가 타격을 받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트럼프 같은 저런 선동꾼 거짓말쟁이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4년 동안 그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나와서도 계속 거짓말을 일삼고 돈만 믿고 저렇게 뻗대다가 이번에 대승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실상의 패배를 맛본다면은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그 선언이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등장 이후에 한미 관계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패배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는 상당히,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